일반적으로 암은 육식 위주로 또 짜게 먹는 습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액티브셀, 액티브라이프 세포닥터 어영 원장입니다. 저는 1차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입원 환자를 보지 않지만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러 오시는 분들, 암을 성공적으로 치료받는 분들, 또 수술하시고 호전되시는 분들, 또 검사에서 나오지는 않지만은 수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포 건강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세포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세포 건강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20여 년간은 내과의사로서 진찰하고 검사하고 진단을 하여 약을 처방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을 간단히 설명해 주는 식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것을 무수히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정말 최선의 진료일까 하는 걸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아내가 40대에 만성 피부성 위염으로 고통받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만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저의 미래가 암울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가족 누군가가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은 미래가 엄청 암울하고 우울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제가 필리핀으로 의료봉사를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의료봉사를 준비하면서 2003년도에 몽고로 의료봉사를 갔다 왔던 동료 의사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관절염과 근육통 환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준비해간 진통제 소염제가 부족해서 정말 난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진통 소염제를 넉넉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필리핀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관절염 환자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사람들도 필리핀으로 이민 가서는 괜찮아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제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 몽고에는 관절 환자가 많고 필리핀은 없을까? 분명 현대의학의 약물 치료는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꼭 필요하긴 하지만은 지금과 같은 치료 방식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 대한 건강한 미래에 대한 빛을 보게 되었고 약물이 주가 아닌 세포 건강에 대한 적용으로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료 패러다임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내과적 진단과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포 건강이 병행돼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임상과 연구를 통해서 24시간 혈액순환과 세포의 구성과 기능 회복에 필요한 천연 필수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다양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말이 원장님,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도통 여기저기 아파서 살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증상과 질환도 다양합니다. 단순한 두통, 어지러움, 소화 안 되고, 미식거리고, 또 허리 통증이 있고, 만성 또 다리 통증이 있고, 근육통이 있고, 가슴 답답하고, 설사하고,
관절염, 비만, 자가면역 질환을 비롯해서 아메리까지 무척 다양합니다. 자, 진단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하면서 무수히 많은 질병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된 질환이 극히 일부라는 것이에요. 더불어 원인을 규명했다 해도 증세의 완화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머무를 뿐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흡사 카오스와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잡하고 불규칙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카오스 이론은 외관상으로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듯 보이지만은 이 배후에는 어떤 법칙이 그 운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발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후 예측 연구를 한 로렌츠입니다. 로렌츠는 아무 규칙성이 없어 보이는 대기의 움직임에서 규칙성을 발견해내 로렌츠 어트랙터라는 혼돈의 기하학적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즉, 혼돈 속에서도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38년간 진료를 하면서 급성 환자이든 만성 환자이든 그 발병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잘못된 건강상식을 따르면서 오랜 시간 나쁜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의 장애를 유발해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질병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 중에서는 암 환자도 많습니다. 자,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시면서 저 이제 살만하니까 덜컥 암이 걸려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 또 두렵기도 하고 인생이 좀 허무하시다고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곤하면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서 버티고 일 끝나면 술을 드시면서 위로를 받고 또 스트레스 받을 때 또 담배 한 대로 시름을 버티면서 오랫동안 열심히 사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육식 위주로 또 짜게 먹는 습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료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암 환자의 대부분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는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 즉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의 잦은 섭취, 국을 먹지 않는 습관, 사우나나 반신욕으로 땀을 빼고 또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는 생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커피는 적당히 먹으면서 항암 효과가 있고 국은 짜니 생수를 마시면서 열심히 운동해야 건강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너무 피곤하고 과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잘못된 건강상식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건강은 세포 기능이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포가 건강해지려면은 24시간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커피 같은 카페인은 이뇨약을 유발하고 사우나, 반신욕, 또 무리한 과다한 운동은 역시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하지만은 이내 혈액량이 감소돼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생수를만 마시게 되면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 녹아있는 정말 좋은 국을 먹어야 체액이 유지되고 혈액순환과 세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려야 할 듯 하네요. 자, 운동은요, 정말 건강에 최고예요. 그러니 본인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만성질환이라든가, 암 환자, 혹은 정말 고도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혈액량과 간질액을 충분히 유지하고 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면서 회복시킨 다음에 그런 후에 단계적인 본인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관으로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되어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오래 지속되면은 모세혈관의 혈장과 세포 사이에 있는 간질액이 주로되어 세포의 영양과 산소 공급은 물론 독소 배출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세포는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암세포로 편입돼서 사멸하지 않고 계속 증식되고 또 혈관도 다시 만들고 해서 성장해서 우리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체액을 줄이는 나쁜 습관을 고수하게 되면은 혈액순환 장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수색 치료를 통해서 또 체액을 눌려주고 간질액을 눌려주고 해서 전신에 혈액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우리 먹는 수액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국을 삼시세끼 충분히 섭취해서 체액, 즉 혈장과 간질액을 유지시켜주고 일시적인 혈액순환으로 순간의 행복을 주는 그 나쁜 습관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나쁜 사람들은 정말 커피를 무리하게 마시거나 사우나나 과도한 운동으로 땀을 빼는 것은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여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국이 정말 건강에 필요할까요? 라고 묻는 분을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군인들이 총살을 입거나 사고로 출혈이 발생했을 때 입이 마릅니다. 그때는 맹물을 못 먹게 해요. 맹물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트륨 배출을 막기 위해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맹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네, 응급처치 후에 의사는 어떻게 처방을 내릴까요? 생리시험술을 기본으로 한 수행요법을 우선 시행해서 혈액량과 체액을 유지시켜 줍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예전에 연탄가스를 마시면 어떻게 했나요? 동식국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동심에는 나트륨을 비롯한 전해질이 포함된 액체이기 때문입니다. 국은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네, 좋은 국이라면 많이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저는 좋은 국을 더 많이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안 드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좋은 국을 꼭 드셔보시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국은 짜다, 건더기를 먹고 국물은 버려라. 그래야 건강해진다. 이런 말을 무수히 들으셨을 겁니다. 전해질이 풍부하게 녹아있는 최고의 음식인 국이 몇십 년 전부터는 연문덩어리, 건강을 해치는 악당, 비만을 시키는 것, 그런 취급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국을 피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국은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먹는 수액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교차가 심한 한국 환경에 적합한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의 전통 산후조리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더 빠를 듯 합니다. 출산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이죠. 산후의 몸 상태는 당연히 말초 혈관이 수축되어 있는 것이고
또 피부와 근육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요. 피부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냉수나 차, 음료를 마시는 것은 물론 찬물로 샤워하는 것은 좀 금해야 되며 최대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산후조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산모는 무엇을 먹나요? 영양가가 있는 반찬을 먹되 삼시세끼 이상 꼭 미역국을 먹게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산후조리 하지 않으면은 말초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세포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질액이 부족해져 가지고 산후풍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근육통, 관절통, 전신부종, 두통, 소화장애, 수면장애, 불안, 또한 근육이 말라있고 지방은 많아서 비만의 증세를 호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국은 생각보다 짜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국은 짜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콩나물국, 미역국 같은 것, 보통 좋은 국은 라면이라든가 피자라든가 칼국수보다 염분 함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 수액인 좋은 국을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만성 콩팥병이나 신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특별한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주치의 처방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왜 세포 건강 의사를 자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 달라서 신선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또한 거부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혹은 정말 그런지 더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세포 건강을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